여러분, 저희는 새로운 인터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바로 자율보행 로봇 기술입니다. 앞선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듣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강아지 로봇인 드림워커가 바로 카이스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마 로봇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강의를 열심히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연 해주신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에게 교수님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교수님께서는 강의에서도 봤듯이 로봇과 그 제어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런 로봇에 흥미가 많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마 대부분의 남자 학생들은 특히 로봇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돈만 있으면 프라모델, 로봇 프라모델을 막 사가지고 그거 조립하고 여러 개를 막 모아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이 좀 형편이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돈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꿈은 사실 에디슨 같은 사람이 되겠다. 여러 가지 발명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전기전자라는 그 학문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로봇에 좀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보틱스를 좀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로봇의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이 사족보행 로봇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사실은 사족 보행에만 관련돼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러니까 바퀴에 달린 형태의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라든지 차 형태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형태도 될 수 있고, 또 군집 로봇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형태가 사족 보행이라는 보행 로봇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기술들이 공통적인 기술들이 많습니다.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이라든지, 경로를 계획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어하는 기술은 약간씩 다르겠죠. 왜냐하면 로봇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어하는 기술만 좀 달라지고 나머지 기술들은 약간씩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족형 로봇이라는 사족 보행 로봇에 적용된 그런 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로봇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해주신 거였군요. 그러면 로봇을 생각하면 보통 학생들이 그냥 로봇이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알고리즘이나 운동뿐만 아니라 재료나 배터리 등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모든 요소를 다 알아야 과연 로봇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로봇은 사실은 다학제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져야 되고, 또 융합돼서 뭔가 시너지가 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기술들은 다 알고는 있어야 되긴 합니다.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든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센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센서를 어떻게 하면 잘 시그널을 프로세싱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두루두루 알면 좋겠죠. 근데 모두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기술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이렇게 융합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보틱스를 진행하는 다양한 학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도 로보틱스를 하고 있고, 저같이 전자 쪽에서 이 로보틱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산 쪽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산디과 같은 데서도 하시거든요. 다양한 데서 하시는데 약간씩 관점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그 기계적인 입장에서 로봇을 어떻게 잘 만들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어를 어떻게 잘 한다든지 또 AI를 이 로봇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잘 한다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약간 다양한 면에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된 면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별로 뭔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 네, 교수님 맞습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이 이제 개발이 될 때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 내용과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로봇이 스스로 인지하고 보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im to real 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리얼이 어느 정도 갭이 있다. 그래서 이 갭을 줄여주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시킬 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잘 해줘냅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전부 다 똑같은 4096대 로봇을 뿌리는 게 아니고 학습을 시킬 때 로봇마다 약간씩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무게 중심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관절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의 어떤 언서튼티라든지 그 다음에 다리 관절의 퍼포먼스라든지 모터의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씩 다 다르게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되면 얘가 로봇이 약간씩 달라져도 예를 들면 로봇 위에다가 뭐 짐 같은 걸 얹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게 중심이 달라지거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도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랜더마이제이션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단 같은 것을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데 계단의 그 길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도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약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보면은 약간씩 다 다르게 해놔서 다양한 환경에서 얘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런 뭐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흥미있고 관심 있게 바라보려면 지금 나이대 학생들이 뭐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 될까요? 예.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의 어떤 부상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로봇이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지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보틱스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물론 기계공학 쪽에서는 이 기계의 관점에서 이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지만, 심지어는 기계공학 쪽에서도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뭐 디자인을 최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퍼포먼스가 더 나아지도록 학습을 시켜서 제어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로봇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은 다양한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야의 교수님이어도 AI 이야기는 요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국제 사종 로봇 자율보행 대회에서 이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학생들의 독창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드림워크라는 기술을 만들 때도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독창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사족보행 로봇들은 외부 센서, 뭐 3D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도움이 전혀 없이도 로봇 내부에 있는 센서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단을 오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서 새로운 제어기를 만든 게 바로 드림워크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새롭게 내놨고 그게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강인하게 제어가 되었고 그 위에 슬램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을 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구를 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좀 생각하는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더 다른 기술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따라오기 힘든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또 저희 학생들이 최근에는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지식 다락방에서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족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의 알고리즘과 제어 기술, 그리고 세밀한 컨트롤까지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연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로봇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교수님 강의 이해하고 그리고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면서 느낀 그런 궁금점이나 궁금했던 지식들을 질문 다락방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고 또 독창적인 생각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안녕! 안녕.